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장명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주인공은 양력 89년 12월 5일 자시생인 현재 중국 유학생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시는 남자분이시고, 그, 내년에 이제 졸업을 하시는데요. 성이 차씨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그 장명을 부탁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세 가지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그 가운데 제자가 돌림자거든요. 그 시를 제자가 돌림자인데 이 돌림자를 넣어서 차재혁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두 번째는 차일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외자로 차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가 이런 이름을 짓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장명의 개론 시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 장명 방법은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인데요. 이 수리성명학은 일단은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성명학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은 엉터리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곡핵 장명법이라고 해서 상당히 선진적인 장명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장명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이 곡핵 장명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수리성명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점을 타파한 그런 훌륭한 장명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89년생이니까 나이가 젊어요. 26살밖에 안 되신 분인데, 그,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물론 뭐 부르기 좋고 뭐 뜻도 좋아야 되고 그렇겠지만, 저는 일단은 부르기 좋은 것도 부르기 좋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흠잡히지 않도록 뭐 이름이 우스꽝스럽다든가 뭐 그런 이름은 이제 물론 당연히 피해야 되는데요. 저는 너무 흔한 이름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면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또 이름이 두 글자밖에 안 되니까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이 소중한 이름은 흔하지 않고 자신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차령이라는 이름은요, 외자인데 그 본인이 필명으로, 그러니까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보다는 인터넷상이라든가 아니면 문서상이라든가 글을 쓸 때 필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짓는 것이요, 보기보다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은 이름을 지을 때 획수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이 한자는 몇 획이다, 몇 획이다, 뭐, 합쳐서 몇 획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획수에 따라서 궤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것도 이렇게 주역이라는 이 학문과 연관이 돼갖고, 숫자마다 궤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에는, 이름이라는 거야, 뭐, 부르기 좋으면 좋고, 뜻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 획수에 따라서 궤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반은 좋고 절반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름이 아무리 부르기 좋고 뜻이 좋다 그래도 그 획수가 획수의 궤상이 나쁘다. 그래서 이 이름은 뭐 단명할 이름이다.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될 이름이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보여도 일단 궤상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핵수를 나타내는 궤의 뜻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르기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수리성명학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 이런 것들, 뭐 불용 한자라 그래가지고 이 한자는 쓰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모순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세 개의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양력 1989년 12월 5일 자시생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26살이고 남자분이십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일단 기사년, 을해월, 기해일, 갑자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 사주를 보면 이제 그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이 2개고 음이 6개죠. 그러니까 이분은 남자지만 그 음적인 성향이 강한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기해 일주 자체가 좀 그 소극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오행을 보면은 목기운이 2개고요.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2개, 그리고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수기운이 매우 강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 일단은 이 오행이라는 것이 그 상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오장육부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는 너무 많단 말이에요. 숫자로는 3개지만 이 월지에도 이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기운이 많고 금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수에 해당하는 그 비뇨기 계통도 문제고 금에 해당하는 폐대장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기해 일주인 분들이 또 허리 같은 경우가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폐, 대장, 비뇨기 계통, 그리고 허리 이런 쪽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해일주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해라는 것이 그 일지에 깔려 있는 게 정제잖아요. 이 정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그 재물복은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성격은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음이 강하고 그리고 기의 일주 자체가 좀 내성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격을 보면 좀 비위가 좀 약하고요. 그리고 겉은 명랑해 보이지만 내심은 좀 우울하고 그리고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를 보면은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제다 신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주에서 그 가장 많은 그 오행을 갖고 있는 것이 수기운인데요. 수가 지금 밑에 3개나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 모두 재물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그 일가는 기토잖아요. 그러니까 토를 도와주는 것이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그 기토하고 화생토 해주니까 화기운이 나를 도와준다고 할 수 있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지금 이 전체 7개의 오행 중에 2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기운하고 목기운은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교적 신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약한 상태에서 재물운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분은 전형적인 제다 신약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다 신약이라는 것은 그 재물운이 많아요. 그러니까 재에 해당하는 이 재물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재물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 재물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라 이 제다신약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 재물운이 그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평생 동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대운이라든가 그 일년운에서 본인을 도와주는 힘이 들어왔을 때 그때 재물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다신약인 분들도 기회를 잘 잡으면 그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다신약인 분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한 대여섯 명 중에 한 명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제다신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지지를 보면은요. 지지를 보면 일단 역마살이 강하죠. 이 사하고 해라는 게 인신사해 4가지를 역마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중국에 유학을 가셔가지고 거기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데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요즘에는 뭐 유학생들이 많지만 오늘 신문 보니까 세계 3위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해외 유학생이 세계 3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역마살이 강한 본인의 그 성향이 외국 유학을 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이게 사해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이 해라는 것이
그 일지와 월지에 있고 그 연지에 이 사가 있는데요. 이게 사의 충으로 깨집니다. 그런데 깨져도 그냥 깨지는 게 아니라 쌍충이죠. 해가 두 개가 있고 사가 하나가 있으니까 꽝 하면서 쌍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충격이 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깨지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엄마를 나타내는 이 월지가 있고 그 배우자를 나타내는 일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깨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중요한 건 배우자 운이죠. 이 배우자 운에 있어서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게 지금 이 사주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 재라는 것은 남자에게는 재물운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또 배우자, 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운이 좋은 남자는 여자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제가 나란히 그 똑같은 해수라는 그 정제가 나란히 두 개가 깔려 있고요. 밑에 또 다른 편제까지 그 자수까지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깔려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나란히 깔려 있을 때 이때는 그 남자가 바람을 피든가 아니면 바람을 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두 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이혼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든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유의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재라는 것이 정제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재물운도 되지만 부인도 돼요.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 두 명이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편제라는 것도 이제 그 여자를 나타내는데 이게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남자가 그 한 여자가 아니라 여러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유의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도화살이 특별히 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자수가 도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도화살 하나 정도야 뭐 대부분의 남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수기운이 강하다는 것이 수가 곧 도화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운을 보면은요. 이분이 지금 26살이니까 19살 계유대운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라는 것이 여기서 사해충으로 깨지고 있는데 이 지지에서 그러니까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에서 또 사년이 들어오면 또 사해충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대운을 보면 일단 59살 기사대운. 그러니까 59살서부터 68살까지 기사대운 때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그 토 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수기운은 세 개가 되고 수기운이 지금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화기운 자체는 그 용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충국이 발생을 해요. 사화가 들어오면서 사해충으로 깨집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이 기토도 지금 두 개나 있는데 또 들어오니까 그다지 뭐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59세 기사대운 이때는 그다지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살 계유대운인데요. 이 계유대운은 이 천간에 봤을 때 이제 수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살 19세 계유대운이나 29세 임신대운이나 이렇게 그 수기운이 들어오고 금생수하면서 수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지지에 있는 이 금기운은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있잖아요. 그 식신상간운이 없어요. 이 사주에. 금기운이 없습니다. 이 지장간에는 있는데, 지장간에 하나가 있는데, 이 사주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식신상간운은요, 식신운은 이 육친 중에서 가장 좋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신운은 어디에 가든지 용신이 될 수가 있는, 용신이 될 가능성이 있는 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식신에 해당되는 것이 일하는 운이잖아요. 식신이라는 게 일을 하는 운인데 사주 내에 식신운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수명이 좀 짧아진다고 오래 못 산다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초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식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장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재물운은 많은데 식신운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이 재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식신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운만 잔뜩 있는 거니까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일하지 않고 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경우고 대부분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은 배우자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유산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산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이 금기운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살 계유대운이나 29살 임신대운 이 대운을 갖다가 뭐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39살 신미대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이 일하는 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토라는 것도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요. 재물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주가 약해진 이유가 재가 너무 많아갖고 이게 약해졌거든요. 그럼 이 사주처럼 재가 많아서 본인 이 사주의 힘이 약해졌을 때는 비견에 해당하는 것이 용신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비견에 해당하는 것이 벌써 두 개나 있잖아요. 이 기토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개나 있거든요. 그러면 또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화기운이나 금기운이 여기에서는 용신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토기운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이 토기운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39살 신미대운 같은 경우 이 금기이라는 운도 들어오고 그리고 본인의 힘도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 재물을 취한다면 이때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49살 경호대운 이때에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한근기는 50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50대 같은 경우는 화생토하면서 나의 힘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토생금 하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재물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계유대운이나 29세 임신대운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지만 39세 신미대운이나 49세 경호대운 이때가 본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9세 기사대운 같은 경우는 사해충으로 깨지니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69세 무진대운은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히 위와 관련된 그런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대운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좋아요. 대체적으로는 좋은데 일단은 59세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사 대운이 되기 전에 본인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뭐 이런 것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물론 역마살이 강해서 뭐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는데 이 재물운을 너무 많이 깔고 있고 이 기해일주 자체가 사업은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뭐 그런 일보다는 서서히 그렇게 자기 기반을 잡아가는 그런 직장운이 사업운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충으로 일단 깨지니까 재물 관리나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 유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리고 59세 기사대운이 사회충으로 깨지니까 이때는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본인의 이름을 짓는다면은 일단은 수기운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성이 찻시성이잖아요. 찻시성이 발음으로 따졌을 때에는
금기운이 강하고, 그리고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그 글자의 힘을 봤을 때에는 화기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한자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한자는 목화토금수 5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한자든지 이 한자는 발음상으로 봤을 때에는 뭐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글자 자원오행으로 봤을 때도 뭐 목기운이다 화기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화기운이나 뭐 금기운이나 뭐 이런 기운을 강하게 나타내려면 화기운일 경우에는 날일자나 불화자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금기운 같은 경우에는 세금자나 구슬옥자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뚜렷하게 그 오행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이견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일단은 화기운하고 그 금기운이 그 강한 금기운이 용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화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한 이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은 이름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이 이제 그 성이 차씨고요. 그리고 그 돌림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실을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돌림자까지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일 수 있는 이름은 이제 한 글자밖에 없는데, 제가 그 빛날 혁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차재혁이라는 이름은요, 이 발음상으로는 금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로는 화기운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글자가 그 굳이 오행으로 따지자면 전부 화기운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빛날 혁자가 화기운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이름은 그 핵수에 따라서 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곡핵장명법에 의해서 이분이 그 기사년에 해당이 되는데, 기사년에 태어나신 분은 37이라는 그 숫자를 받게 돼요. 이 선천수가 37이고, 그 다음에 이 차에 해당하는 이 한자들, 그리고 실을 제자하고 빛날 혁자가 모두 15, 28, 38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이 핵수를 다 더하면 118핵이 나와요. 그러면 이 118핵이라는 이 괴상의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용이 나쁘다, 그러면 이름이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차재혁 했을 때, 이름 뭐 부르기도 좋고, 뭐 뜻도 뭐 좋은 것 같네. 뭐 좋은 이름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모르는데, 이렇게 핵수를 적어갖고요. 핵수를 적어갖고, 이 핵수의 내용이 안 좋다, 그러면은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그 이름을 딱 지었는데,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아요. 그런데, 이거, 그 괴상을 보면은 일찍 죽는 괴상이야. 아니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아니면 자식운이 없어. 뭐 이런 말 들어봐요. 엄청 기분 나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그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어드리는 이름은요, 다른 뭐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것은 좋은 이름이 틀림이 없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짓는 그 기준이 하나같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도 자기 기준으로 맞춰갖고 뭐 좋다 나쁘다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름 짓는 사람들은 상대방 이름이 나쁘다 그래야지 이제 나 나쁘니까 이름을 다시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에요. 당신 이름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좋은 거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름 다시 짓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적인 차원에서 좋아도 나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그 양심은 없는 거죠. 그 좋은 이름도 나쁘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그 이름 하나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그
곡획 장명법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시를 제자, 이 제자가요, 그 돌림자로 쓴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름을 보면은 이 제자는 있을 제자를 많이 쓰죠. 시를 제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잘 쓰지 않고 있을 제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건 돌림자라니까 물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이 제자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 유도 선수 있잖아요. 그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그 김재엽 선수. 김재엽 선수가 이 시를 제자를 쓰고 있죠. 그런데 그분 보니까 그 올림픽 금메달까지 따고 그랬는데 막 노숙자까지 막 하고 이렇게 막 인생이 막 꼬이고 막 그랬잖아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이름 짓는 게요. 그 유명인들 중에 별로 그 좀 안 좋게 됐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용한 이름을 좀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위대한 분이지만 돌아가셨을 때 그 신복에 총을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에 이름 짓는 책에 보면은요. 발을 정자하고 그 빛날 희자 박정희 대통령 이름에 들어간 그 한자는 불용 한자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불용 한자라는 게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데 유명인들 중에 좀 안 좋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용한 한자다. 그러면 대개 불용 한자에 올려놓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나 우리 사회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제자가 되게 있을 제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실을 제자는 잘 쓰는 사람들도 물론 찾아보면 많이 있지만 이름에는 잘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차재혁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획수로 따졌을 때 괴상이 118액에 해당이 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118액에 해당하는 이 괴상을 보면 목마른 용이 물을 얻었으니 입는 것과 녹봉에 근심 걱정이 없도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적게 쌓아 가지고 크게 이루니 마침내 큰 그릇을 이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물복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 앞에 이르는 곳마다 권리가 있도다. 그러니까 권세를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이름자가 이와 같이 좋으니 어진 소리 사해에 떨치도다. 괴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50개가 넘는 그런 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은 나빠요. 절반은 나쁘고 절반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가 지을 때 획수 하나만 딱 잘못해도 하나만 더 첨가된다든가 더 부족해도 나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게 쉬워 보여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용신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나 혁자라는 게 불화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화기운이 강한 그런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차재혁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그 풀이를 하자면 이 괴상을 풀이하자면 평생 의식 걱정이 없고 자식운도 좋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치, 법률, 학자,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느 방면으로 가도 대부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발음으로는 금, 글자로는 화기운이 강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재혁. 이게 이제 그 이름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산뜻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차일환, 보배로운 칼이 청금이나 대도다. 일환. 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일자를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자가 있는데,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하나 일자를 많이 넣습니다. 하나 일자를 많이 넣어요. 제가 그 일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자세히 한번 봤거든요. 물론 가명이지만 신성일 씨 같은 경우도 하나일자고요. 신성일 씨 같은 경우도 하나일자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성공한 사람들,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각 분야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박동일 씨라든가 뭐 어떤 분인지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대개 하나 일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일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손원일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하나 일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성일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하나 일자에다가 그 빛날 환자 해갖고 이 이름도 그, 그 화기운을 좀 강하게 한 그런 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 글자에 그 사람의 용신에 해당되는 그 한자를 딱 집어넣는 거죠. 그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란이라는 이 이름을 보면 일단은 84핵이 나와요. 그러면 이 84핵의 그 괴상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배로운 칼이 갑 속에서 나오니 그 값이 천금이나 되도다. 몸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마침내 지기가 일품까지 이르도다. 참 좋은 내용이죠. 일품이라는 것은 예전에 그 무슨 그 벼슬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가장 높은 벼슬까지 이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천리까지 날리니 모든 일을 능히 처리하도다. 창고에 쌓고 또 쌓으니 천석의 부자에 이르도다. 참 좋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찻시성이요. 찻시성이 이것도 이제 그 한자 오행으로 따지면 그 자원 오행으로 따지면 이 화기운에 해당이 되는데 발음상으로는 금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지금 이분에게는 그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지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토기운도 그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봤을 때 약간 좋은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운이라고 보는데 이 하나 일자는 이 발음 오해 그 토기운이 좀 강한 그런 그 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밑으로 짝은 게 땅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토기운이 좀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화는 그 화기운이 강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일환이라는 이름은 처음에는 고생을 한다 하여도 결국에는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정치, 법률, 학자, 재계, 연예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 두각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일환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령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이름은요, 외자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름을 이제 세 개를 지어드리는데 그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셋 중에 마음에 드는 이름을 하나를 이렇게 딱 고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차령이라는 이름은 언뜻 들었을 때 뭐 촬영 산맥이 그 생각날 수도 있고 뭐 영화 촬영할 때 촬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외자 이름은요 대개는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그 필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서상에 그 이름을 쓴다든가 어떤 글을 쓰고 그 밑에 그 이름을 남긴다든가 할 때 필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내가 본명을 사용하면서 아껴두는 이름 그리고 중요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이름 그런 이름으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세 개를 만들 때는 하나는 그 돌림자 들어가는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를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외자로 하나 지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령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흔한 이름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름인데 다른 사람도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TV에서 막 이름 많이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하고 이름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을 딱 밝힐 때 사람들이 막 웃거든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 이름이 우리나라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은 다 있었어요. 김대중, 박정희, 서세원, 막 이런 사람들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좋은 이름이라고 지었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본인은 상당히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름을 지을 때 물론 다른 것도 뭐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다 그래야 되지만 이왕이면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갖고 있는, 자신만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을 찾으려고 해요. 인터넷으로 촬영이라는 이름을 찾아보면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그리고 상당히 멋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촬영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이제 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이라는 이름은 72핵이 나와요. 72핵. 여기 끝에 보면 37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곡핵장명법의 특징이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핵수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리성명학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름만 같으면 그 사람의 운세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있으면 그 사람의 운세가 같은 거죠. 수리성명학은. 그러니까 그게 엉터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곡핵장명법에서는 이 사람이 몇 년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핵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름이 같아도 계상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성명학의 모순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안 좋게 끝난 사람, 무슨 살인마, 예를 들어서 뭐 지존파에 있는 뭐 이강한 뭐 이런 사람들, 뭐 온보현 이런 사람들 이름을 딱 해보면은 좋게 나온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동명이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마인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뭐 한쪽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성명학이라는 게 이름만 같으면 운세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름이 같으면 똑같이 성공하든지 똑같이 실패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살인마로 사형당했어요. 근데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한쪽 분야에서는 전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안 하죠. 비싼 돈 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곡핵장명법이라는 것은 이런 모순을 모두 타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핵장명법을 처음 소개하신 분이 얼마 전에 제가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훈장까지 받았어요. 훈장까지. 아주 좋은 이름 장명법을 만들었다 해서 훈장까지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분이 이제 자기가 만든 게 아니고 중국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한 건데 한국에서 소개할 때는 이제 내가 이거를 만들었다, 창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계통이 저작권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막 유행하고 있는 걸 한국에 와서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대만에서 한창 유명한 이론인데 이걸 한국에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만들었다 하고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에 있는 사람들이 저작권 위반했다 하고서 신고를 하느냐?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론 그런 걸 소개하고 그런 것은 이제 좋은 이론이 있으면 소개도 하고 그런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걸 이제 사실대로 뭐 대만에 있는 이론이다 아니면 중국에서 옛날부터 내려온 이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거짓말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 저작권이라는 게 이 사주 명리학에서도 좀 조금씩 좀 강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주척경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 사주 명리학 책 중에는 아마 가장 유명할 겁니다. 그 이성영 선생이 쓴 사주척경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작권은 저기 관악구에 그 낙성대역 있는데 그 학원이 있는데요. 그 학원에서 저작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석경이라는 책을 갖다가 강의를 해서도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뭐 강의를 한다든가 뭐 그 책 갖고 하여튼 강의를 하든가 아니면 베끼든가 이러면은 법에 걸립니다. 거기서 신고하면은요. 거기서 고소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제가 그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그 사주 명리학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그게 몇 년 됐죠? 몇 년 전인데 그 사주 척경을 갖다가 그 인터넷으로 막 강의해갖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공짜로 이제 아무나 볼 수 있게 그거를 이제 막 수십 편을 올렸거든요. 고소당해가지고 꼼짝없이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지우고 그 사주 척경 올렸던 거 다 지우고 벌금도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 사주적경을 지은 그 이석영 선생이 자기가 죽으면서 그 책의 저작권을 그 학원에다가 다 이제 기부를 한 거죠. 기증을 하고 여기에 저작권이 있다 하고서 거기에다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이제 자신의 그 권리를 다 기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자세히 찾아보면은요.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자세히 찾아보면 이 사주척경을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있거든요. 강의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고소하면은 그 학원에서 아이씨 기분 나빠 그러면서 고소하면은 꼼짝없이 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광고도 못 한다니까요. 이 사주척경을 강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광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낙성대역에 있는 그 학원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이제 계속 했는데, 지금 이 촬영이라는 이 이름이 외자잖아요. 그런데 이 외자 이름일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멋이 있어요. 멋이 있습니다. 외자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부르면 령이라고 불러야 되고, 뭐 보통 촬영 뭐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더라도 상당히 멋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필명으로 사용해도 좋고 아니면 그 본인의 그 본명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 괴상은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이 두 글자는 뭐 정치계, 학계, 뭐 예술계 이런 데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요, 어떤 계통에 종사하든지 명예와 제복이 따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행복하게 지내는 괴상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개상보다 앞에 있는 두 개의 개상도 좋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소리는 금, 글자는 화기운이 강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의 용신에 딱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름자의 핵수를 보니 가히 오래 살고 복이 있도다. 금전은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창고에 가득 쌓이도다. 자손운도 기란이 슬하에 4명의 형제를 두게 되도다. 이것은 그 너댓 명의 형제를 두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그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 아주 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옛날 농경사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 요즘에는 뭐 한두 명 정도만 낳지만 그래도 그 한두 명 되는 그 자식들이 또 계속 번창해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나의 그 자식들이 그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 번창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만년의 운은 집안에 화기가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어디 있어요? 상당히 좋은 이름이죠. 그 이름을 제가 혹시 동명이인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차영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차영이라는 분이 옛날에 민주당 대변인 했던 분이고 얼마 전에 여성분인데 조윤규 목사 아드님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아들 때문에 막 소송하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그분 이름이 차영이고 제가 지금 이 이름을 지은 이름은 영이 아니라 령입니다. 령. 차령. 그러니까 차령 산맥할 때 차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었지만 상당히 멋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의뢰해 주신 분이 26살 남자분이시고 현재 중국에 있는 명문 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성이 차씨인 분이고요. 제가 이름을 첫 번째로 차재혁, 두 번째로 차이란, 그리고 세 번째로 차령, 이 세 가지를 장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마음에 드시는 그런 이름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이 벌써 이제 장명한 지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는 상당 기간 동안 이 장명으로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장명을 하면서 수리성명학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의뢰해 주신 분들이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계신데 제가 조금이라도 멋진 이름, 좋은 이름, 이런 이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이름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